네,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바이클의 박한이고요. 이번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최근에 바이클립이 IT 캐스트와 함께 진행했던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게 없던 사례라기보다는 좀 드문 사례 정도로 보여서, 그리고 향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백그라운드 좀 있는데, 주성구 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내용들 중에 일부와 구태현 변호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내용 일부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공유경제는 유유자원의 공유로 시작했고, 누군가는 자원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그게 필요할 때 서로 연결을 활성화시켜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거래들, 그리고 그 거래가 일상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로 발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이제 큰 사례들은 집과 자동차를 따지면은 지금 현재 있는 이 사례가 잘 맞는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일단 개인 중심의 사례들로 많이 발전하다가 기업과 단체도 이제 참여하기 시작한 상황으로 시장이 형성되었고요. 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새로운 거래에서 이제 전체적인 경제로 보면은 경제적 가치가 자원 절약과 시민 참여 중심의 사회 발전으로 많이 이어지고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했던 기업 참여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살짝 이름을 바꿔보면은 나만이 소유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단일 기업이 소유하고 있고, 단일 기업만이 사용하다 보니까 유유자원이나 가지고 있는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었고요. 이를 개인들뿐만 아니라 기업과 임직원 전체가 참여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공유경제의 가치 이외에도 고정비를 절감하는 이익 창출 효과를 더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은 기업들이 공유경제를 활용하는 것에, 공유경제로 사업을 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경제를 활용해서 좀 더 건강한 형태의 비용 구조를 가져가기 위한 노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에서 예전에 협신에게 말씀해 주셨던 옛날에도 진행했던 아나바다 운동을 지금 지역 공유 경제로 현재 같은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도 이제 아나바다 운동에 참여를 해서 자신이 쓰고 있는 물건들 혹은 자산들을 다른 기업들과 나누거나 직원들과 나누거나 하는 형태의 공유 경제도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도 물건 말고도 공간을 이미 기업들이 나누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바이클립도 IT 캐스트의 공간 일부를 나눠서 쓰고 있고, 오피스를 따로 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업의 일부 공간을 같이 쓰고 협력도 진행을 하면서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 CTO 같은 좀 드문 핵심 인재들을 나눠서 쓰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 보입니다. 버추얼 CTO라고 해서 이제 고능력자들을 서로 여러 기업들이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각각 같이 공유해서 쓰는 경우,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쿠팡 플렉스라고 개인을 물류 기사로 이제 쓰게 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일거리 재능들을 나눠 쓰고 있는 기업들 간에서 나눠 쓰고 있는 현상들이 공유 경제 시대에 이제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여러 리소스들을 공유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형태들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플랫폼 구축 사례가 차량 관련된 거여서, 이제 차량 쪽을 보면은 이제 소카라고나 그린카 같은 경우 개인이 카쉐어링 하는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급성장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기업들도 이제 카쉐어링을 활용해서 기업 업무용으로 카쉐어링을 사용하고 이제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형태도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카뿐만이 아니라 그린카랑 SK도 이제 법인 카시어링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이 경우는 대부분 개인 카시어링 비즈니스를 법인에게도 열어주면서 법인이 쓸 경우에 법인 비용을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고, 법인 기업이 필요한 카시어링의 모든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요. 하지만 점점 더 기업에 더 맞춰서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카시어링 업체들도 국내 카시어링 업체들도 계속 발전을 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지금 모 회사의 카플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제공한 사례를 보면은 기업 카시어링이 왜 필요한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기업들은 보통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피크 사용량보다 조금 더 많은 차량을 이제 보유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못 써서 잃게 되는 기회 비용이 차량의 유지 비용보다 현재 상태에서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 사용률이 법인카 같은 경우에는 사용률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피크 이용이 8이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평균 한 5를 쓰고 차량 11대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사례들이 보이게 되고요. 좀 더 유연한 형태의 공급 구조를 가지게 된다고 하면은 피크치에 조금 더 많이 공급하고 나머지 시간대에서는 적은 공급을 할 수가 있으면은 기업은 기회비용을 잃지 않고도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제 그런 사례들이 이제 통계적으로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팩트이기 때문에 기존의 소비자용 카시어링을 하고 있는 B2C 카시어링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법인 기업 카시어링으로 이제 뛰어들고 있고요. 대부분의 해외의 카시어링을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회사들도 B2C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에 대한 B2B 비즈니스도 이제 같이 고려하고 있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자료를 제공했던 카플레이션이라는 회사의 지금 아이티켓트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바이크랩 회사가 플랫폼 구축을 하기 위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의 소개를 잠깐 바이크랩은 아니지만 소개를 하면은 최근에 소카보다는 후발주자인 것은 명백하고요. 네, 이제 B2C보다는 이제 기업 카시어링에 특화되어 있는 형태의 플랫폼, 카시어링 플랫폼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용을 줄이고 여러 기업들이 자동차를 공유해서 쓰고 있는 형태들을 띄다 보니 최근 초기 비용, 부동료로 간 초기 비용은 굉장히 저렴한 형태로 시작이 됩니다. 대신에 이용자, 동시이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추가 금액을 조금씩 더 내고 더 많은 차를 쓰기를 기대되는 회사들이 조금 더 부동료를 더 많이 부담하는 형태로 이제 플랜들이 맞춰져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플랜들과 지금 보이는 3가지 플랜 이외에도 더 많은 형태, 업무 시간 자유롭게 한다든가 하는 형태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의 플랫폼이 구축되어야지만이 기업들한테 안정적으로 차량을 공급하면서 기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 형태에 맞는 기업용 차량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구조가 띄게 돼서 이것들을 이제 실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B2C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형태의 플랫폼 구조,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개발자들이, 기획자들이 투입되어야 되는 게 현실인 상황인 것 같고, 이것은 카플렛과 같은 후발주자나 스타트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더구나 좀 더 시장을 한국 시장이 아니라 좀 더 벗어나서 확대를 하려고 하면은 더 큰 부담을 가지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는 적은 초기 비용과 초기 비용과 이제 실제로 차량이 현재 수준의 기대 사용량을 가지고 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되는지를 보면 한 절반 정도 절감된다. 네, 그러면은 고정비 85만 원이 실제로 유동적이지만 한 평균적으로 50% 정도
차감되기 때문에 이제 뭐 대당 뭐 차 한 대에 대해서 40만 원씩 정도의, 아까 11대면은 한 400만 원 정도의 월 비용이 아껴질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뭐 이용료로 따지면 400만 원 아니겠고, 뭐 이용료가 훨씬 적다고 하면은 그보다 적겠지만 그래도 꽤 큰 유의미한 형태의 비용을 각 기업마다 이제 아낄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피크치 차량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는 갑자기 차량이 많이 필요한 시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도 공유를 통하면은 다른 기업보다 내가 이번 시즌에 좀 더 많이 쓴다고 하면은 먼저 많이 쓰고 뭐 비용을 조금 더 그다음에 더 부담을 하는 형태로 효율적인 운영도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카시어링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고정비익 절감과 유연한 공급, 네, 이 두 가지가 공유 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고, 이것을 어떻게 각각의 소비자, 소비 기업에 맞춰서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는가, 네, 그런 시스템을 공급을 할 수 있는가가 기술적으로는 혁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카플렉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저녁 시간에 주말 시간에 적게 쓰기 때문에 그 시간은 그 기업의 임직원들이 차량을 쓸 수 있도록 뭐 주말에 여행 가거나 아니면 가족용으로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함으로써 기업이 이미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단기적으로 쓰고 있는 렌터카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한 형태로 카시어링을 쓸 수 있게 되는, 그래서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고정 비용, 그 적지만 그래 고정 비용들이 개인 임직원들의 혜택에 돌아가도록 이제 상품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요. 네, 그래서 기업뿐만 아니라 임직원들한테까지도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형태를 유지하고, 차량의 이제 실제 운영 시간은 이제 늘려나가면서 효율성 높인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기업 임직원까지 복잡해지게 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이런 구조들 때문에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뭐 플랜들을 만드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더 처음 시작부터 어느 정도 복잡한 구조의 기업들 맞춤형으로 제공을 할 수 있게 하다 보니 이제 많은 회사들이 들어와서 서로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일단 먼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플렛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그 회사에게 주차장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하이파킹 회사가 같은 그룹에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열 그룹에 있는 기술 기업으로서 이제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디지파츠와, 그리고 방금 앞에 말했던 복합적인 구조의 상품들을 유연하게 계속 발전시켜 제공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을 제공하는 RT캐스트, 이런 여러 회사들이 참여하고, 바이클립은 RT캐스트의 자회사로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맥스는 휴맥스 모빌리티 사업 비즈니스에 뛰어들면서 뭐 카플렉 기준으로 하이파킹까지 투자를 몇십억에서 2천억 가까이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으로써 기존에 있는 계열 기업들이 기술 전문 기업들이었는데 모두 다 이제 모빌리티에 이제 어떻게 협력을 해서 신사업이죠. 이제 휴맥스 그룹 입장에서는 신사업을 이루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휴맥스 그룹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해외 비즈니스가 메인이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시장을 어떻게 진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플랫폼을 보면은 휴맥스에서는 카플랫뿐만 아니라 하이파킹 혹은 피플카 같은 회사에 이제 투자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던 현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RT캐스트나 뭐 또 다른 계열사들을 통해서 플랫폼을 같이 구축을 하고, 이를 통해서 후발주자였지만 뭐 예를 들면 글로벌 기업에 비하면 속하도 후발주자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더 빠르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조금 보면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지난주 부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어느 정도 카플렛 같은 서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을 한국에서는 정부들이 광급 시장으로 공급을 하려고 한다. 뭐 비대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면은 거대 플랫폼은 우리가 뭐 광급 시장, 네, 정부가 주도하는
시장으로는 이제 해외 거대 플랫폼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연합전선으로 이제 국내에 있는 국부를 지키자. 근데 우리나라가 일단 글로벌 기업에 비하면은 뭐 작은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돈에는 자본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말 연합전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뭐 어느 사모펀드들을 통해서 투자금을 같이 스타트업으로 투자를 해서 그리고 자본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지분에 공유되어 있는 지분의 가치만큼 전략적으로 이제 기술도 같이 공급을 하는 형태를 띠고 있고 휴메이스 모빌리티는 이제 구조적으로 그런 형태의 투자와 이제 플랫폼 연합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자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규제가 많이 풀리다 보면은 많은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금들을 투자 여력들을 공유경제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이를 통해서 오히려 역으로 이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되고 코로나로 거대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비어 있을 때 국내는 아직까지 코로나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계속 적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러면 연합정선을 빠르게 구축해서 몇 개월이면은 해외로 도리어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것을 해내고 있어요. 네. 일단 카플렛과 킥오프를 했던 게 3월이었고요. 그 전부터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IT캐스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카플렛에 앞서 말했던 비즈니스 모델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협력을 정식으로 참여한 것은 3월달 킥오프였고요. 이번 달에 이제 오픈을 합니다. 뭐 지금 하고 있던 게 잘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성공을 하거나 플랫폼이 아주 성장을 해서 해외 진출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례가 6월 달에 오픈돼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그 모델들이 기업에 잘 적용된다는 게 검증이 되는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뭐 일단 6월 달에 카시어링을 하고 있고 이제 이후에는 다시 하이파킹도 모빌리티 허브로서 주차장 활용하기 위한 플랫폼들을 이제 공동 개발하게 되고 그 카플렛과 하이파킹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결과물을 글로벌 기업들은 스스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은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그들과 비슷한 서비스를 현재 기업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에셋들을 통해서 뭐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건물을 수백 개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뭐 주차 사업을 하거나 카시어링 사업을 시작을 하기 위한 시도를 이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요구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6월, 9월 이런 시간 동안에 국내에서 코로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안정적인 우리나라에서 검증이 된다고 하면은 도리어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코로나 문제가 좀 더 줄어들게 되면은 진출할 기회를 빠르게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포기하고 있어요. 공유경제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이런 글로벌 기업들한테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기회들을 지금 이 어려움 때문에 포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다시 시작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준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에 있는 자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기업은 서비스에 집중해야 되고 기술 기업은 기술에 집중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같이 플랫폼을 구축해서 만들어 나가는 사례들을 계속 만들어서 국내에서 성공시키고 국내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해외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규제 환경 같은 게 더 좋은 것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이 구축을 하는데 3개월 동안 구축을 했던 사례들 중에서 뭐 중요한 사례들을 뭐 일단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뭐 이게 공유드리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실제 구축 사례에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사례들을 로직들을 구현했는지를 여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오픈하기는 힘들고 3가지 정도에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잘 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인 카시링에 대해서 보면은 플랫폼 사용자가 임직원이기도 하고 법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카시어링 서비스라는 카플렛이나 소파 같은 회사의 직원들도 그 플랫폼의 사용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서로가
대화를 하고 일을 하게 되고 어떤 단계로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전이맵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이맵을 같이 보고 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각각의 어떤 니즈가 있고, 그래서 뭐 플랫폼을 구현을 하는 개발자들이 뭐 바이클리고 IT캐스트고, 그 플랫폼을 실제로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는 사용을 하고 돈을 버는 회사는 카플렛이라고 하면 카플렛이 갑이고, 플랫폼 공급하는 회사가 을이 아니라 두 회사가 공동 개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사용자를 이해하고 뭐 다른 점이 있으면 맞춰가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초기에도 서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에러들을 줄이는 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플렛에서 제공하는 카시어링 기업에서 제공하는 저민 앱들을 서로 보면서 이해를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각각의 유저 스토리를 잘 따져보고 하는 일들이 좀 필요하고요. 네, 이 실제 사례를, 최근 사례를 보여주기, 다른 회사에서 보여주기 좀 힘들어서 바이클립도 비슷한 일을 좀 했었어요. 바이클립 같은 경우에는 카시어링 사업자가 아니라 공유 숙박 사업자들, 뭐 건물을 지금 뭐 200개에서 500개까지 가지고 있는 집들을, 그걸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실제로 뭐 집 한 채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거기서도 전임해 보면은 호스트와 게스트 전임앱이 둘 다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라고 하면은 그걸 관리하는 회사에 있는 직원들을 포함하고요. 이제 게스트 두 전임앱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각각이 어느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각자 따로 뭔가를 일을 해야 되는지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고, 특정, 예를 들면 도어락만 관여되는 부분, 혹은 가이드가 관여되는 부분, 가이드 안내가 관여되는 부분, 혹은 문제 사항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따로따로 떼어내면은 그 각각이 실제로 플랫폼에서 잘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해야 되는 모듈로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서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누군가 한쪽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쪽은 이제 SI를 하거나 하청을 받아서 일하는 개발회사 정도의 퍼포먼스 이상을 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1단계는 뭐 전임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이제 같이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2단계는 어쨌든 한 회사의 한 조직이 다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회사가 참여를 하는 것은 그만큼 시너지를 낼 수도 있지만 서로 협력하기에 비용도 굉장히 많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커네이 룰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한 기업 조직인데 지금 현재 공동 개발이거나 같이 구축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기술 회사랑 서비스 회사가 각각의 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양쪽 다 개발자를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회사가 어떤 구조로 일을 하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플랫폼의 소프트웨어 구조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반대로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구조 자체에서 서로가 맡을 부분들을 잘 커뮤니케이션 기준을 잘 나눠야 되는 것 같아요. 카플렛과 IT캐스트의 경우에는 이제 고객 대면 서비스를 포함되어 있는 모바일 앱과 법인 관리자가 쓰는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카플렛에 있는 개발자와 기획자가 주로 담당을 책임을 지고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백엔드 인프라와 백엔드 구형, 그리고 운영자들이 쓰고 있는 백오피스들, 운영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데브옵스 엔지니어링 하는 것들은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온 이제 IT캐스트와 같은 기술 기업이 이제 IT캐스트 기술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완전히 나누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레나를 명확하게 되면은 이제 서로가 각 파트 모듈별로 나누어서 기획하고 개발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 조직과 모듈화가 잘 되어 일치하게 되는 거죠. 플랫폼 모듈이 일치하게 됩니다. 이걸 뭐 카플렛이 전체를 다 기획을 하고자 했다고 하면은 카플렛에 있는 기획 파트 혹은 개발 파트가 어느 정도 바틀렉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나눠서 서로 나눠서 잘 책임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도 나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아까 커뮤니케이션처럼 이제 협의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협의할 수 있는 노드를 또다시 다른 뭐 버티컬로 나눠야 되고요. 그래서 카플렛 기획자와 IT캐스트 바이오크레이트 기획자가 서로가 만든 계획이 각각 파트에서 맞는 건지 충돌은 없는지 협의를 하고, 또 카플렛 개발자와 IT캐스트 바이클립의 개발자는 개발 협의를 통해서 서로가 통신해야 될 인터페이스를 잘 맞는지, 그리고 중복된 투자가 없는지, 예를 들면 뭐 한 가지를 서로 쓸 수 있으면은 양쪽에서 나눠서 이번에는 이 모드는
너네가 개발하고 전문 우리가 개발할게 하고 얘기해서 서로가 낭비되는 자원이 있도록 협의를 하면서 이제 기획과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잡는 거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각각이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들었던 것 같고 서로 믿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네, 저 사람을 못 믿어서 내가 다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비용은 커지고 아까 말했던 협력에 대한 이득보다 손실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명확히 나누어서 진행을 되고 있고 점점 더 명확해지다 보니까 미래에서는 좀 더 효율성이 좀 더 높아지는 구조로 갈 것이라 기대가 되고 있어요. 네, 앞서서 뭐 아래라인 나누고 뭐 기획을 개발을 서로 책임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 안 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슈도 많이 나오고 서로 협의하는 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는 한 회사에서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은 이제 협력 툴을 많이 사용하고 좀 잘 구축되어 있는 개발 프로세스 잘 구축되어 있는 회사들은 데브옵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요. 카플렛, IT캐스트, 바이클립, 또 다른 QA 회사 혹은 또 외주 참여사들이 있는데 여러 회사들이 협력 툴과 데브옵스를 통해서 같이 한 팀처럼 일을 하는 구조를 처음부터 셋업해서 진행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데 슬랙을 만들어서 채널에 지금 49명이 기획 개발자가 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그 한 채널에서 몇 가지 한 채널 한 워크스페이스 몇 개의 채널에서 모두가 들어가서 서로가 어떤 일들을 논의하는지 실제로 IT 캐스트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도 카플렛이 지켜보고 있는 셈이죠. 네, 그래서 서로가 잘 일을 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오픈하고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력 툴을 오픈하고 같이 쓰는 거. 그리고 지라 같은 경우도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뭐 프로젝트 매니저가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개발자, 기획자 전체 다 한 지라를 쓰고 한 툴을 쓰고 서로가 이슈를 넘겨주고 협의를 하는 구조를 띄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통계치를 보면은 지금 앞서서 보면은 이게 이슈가 지금 한 5월부터 나와서 6월까지 한 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아주 많은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해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양사가 협의를 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뭐 한 팀처럼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을 하기 위한 구조를 띄어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에 있는 의사결정권자들이 빠져있고 실제 실무자들이 모두가 다 같이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띄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고 뭐 저도 여기서 뭐 IT 캐스트 쪽에 이제 기술 총괄로 들어가 있지만 저도 개발자의 한 명으로서 이슈를 해결하고 커멘트를 하고 카플렛 쪽에 있는 실무 책임자들 뭐 거기 책임자들도 여기서는 다 한 명의 팀원인 것처럼 일을 해서 모두가 다 최선 책임지는 파트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회사가 다르다고 다른 팀인 것처럼 협의를 하게 되면은 서로의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생기거나 했을 때 해결하기도 힘들고 효율성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특히나 이런 오프라인 중심의 서비스를 하면은 실제로 기술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에 소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카플렛도 이제 그 전에 굉장히 좋은 엔지니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부분들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술 부채라고 하죠. 기술 부채를 해소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IT캐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 부채가 없는 상태로 꾸준히 유지를 해오고 있었던 조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플렛과 같이 힘을 합쳤을 때 데브옵스는 이제 IT캐스트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CI/CD, 뭐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livery 그리고 인프라를 코드로서 운영을 하는 거랑 다양한 형태의 모니터링을 써서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들 모두 다 처음 킥오프 이후에 바로 준비를 시작해서 하나의 데브옵스와 인프라를 이제 모든 회사들 다 같이 쓰는 형태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일들은 향후에도 계속 우리와 IT캐스트와 같이 하는 공유경제 서비스 기업들은 이제 주로 차량,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이겠지만 그런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은 이제 공동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있으면 이제 개발자들은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쓸 수 있어요. 내 할 일만 집중하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짠 코드가 고객한테 전달될 수 있는 안정적인 프로세스를 거쳐가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개발만 집중하고 문제만 해결하고 기능을 구현하는 데 노력을 하면 됩니다. 뭐 CI/CD에 서클 CI를 써서 양사가 같은 형태, 같은 서클 CI 계정에서 파이프라인을 태우고, 네, 뭐 카플렛이 개발하고 있는 모바일 앱도 디바이스 팜을 통해서 자동 빌드를 시켜주고, 카플렛과 ITCAS가 만드는 작은 마이크로 서비스들 전체 다를 인프라스트럭처 안에서 코드로서 디플로이 시키고 스케일을 관리하게 되고요.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엘라스틱을 쓰고, 네, 자백스를 쓰고, 네, 그리고 뭐 센트리 같은 외부의 또 모니터링 툴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미리 구축해서 실제로 이렇게 모니터링 같은 부분의 구축들은 현재보다는 향후에 상용을 봤을 때 우리가 상용에서 생기는 상용 이후에 생기는 문제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네,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 중심의 스타트업들은 내부 기술력만 가지고 이제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오랜 시간 동안에 기술 조직들을 유지하고 있던 IT 전문 기업들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협력이 없을 경우에는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자본을 투자를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기술 조직 구조를 만들고 뭐 CTO 조직을 새로 만들어 가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 문화까지도 다시 변경될 텐데 새로 들어오는 개발자들이 그것도 다 맞춰야 되는 그런 문화들이 생기고요. 하지만 적어도 IT캐스트와 같은 다수의 개발자들이 이미 손발을 맞춰 있는 조직과 카시어링 시장의 도메인 날리지가 뛰어난 개발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카플렛, 적어도 그 둘은 그 기업 내에서 손발이 맞는 상태에서 두 회사 간에 잘 맞추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갑자기 뭐 기존 인력의 뭐 대여섯 배 되는 인력들을 신규 인력들을 투입을 수혈을 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들을 이제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스타트업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 환경들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생각을 하면은 카플렛과 하이파킹 통해서 IT캐스트는 국내 시장에 검증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같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때 글로벌 시장이 검증된 플랫폼을 제공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비즈니스를 해본 회사들한테 컨설팅까지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글로벌 회사들은 자신들한테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또 추가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범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그 비즈니스 모델은 검증된 상태로 다시 국내 시장에서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해서 선순환 구조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뭐 비교만 해봐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스케일업은 훨씬 더 용이할 수 있다는 게 보일 수 있는 게 카시행만 따져도 뭐 1위 카시행 사업자는 12,000대 수가가 보유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은 뭐 그냥 단일 회사가 그냥 기업 내에서 그냥 나눠서 쓰고 있는 차량이 8,000대 정도. 네, 그리고 뭐 어떤 회사는 지점에 다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대수들을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현재 검증된 플랫폼은 글로벌로 나갔을 때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 공유 경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심지어 어떻게 사업화까지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을 국내에서 몇몇 회사들이 협력으로 같이 진출을 하면 될 것 같고 한 회사가 가서 글로벌 시장에 선점하는 굉장히 힘든 것 같고요. 여러 회사가 같이 협력해서 간다는 모습을 글로벌 기업들도 많이 신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게 공유로 더 좋은 세상을 한국공유경제협회 우리의 슬로건은 플랫폼 만드는 것도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인력들도 다 같이 함께해서 더 좋은 세상을 한국에서 벗어나서 해외 시장까지도 선점할 수 있는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